대표님의 자녀들이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대표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말단부터 시작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오너 CEO들이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던가요? 아, 네. 말단부터 입사하는 거 좋죠. 그러나 입사하고 1, 2년이 지났다면 임원으로 등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다른 직원들 눈치 때문에 1, 2년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일반 직원들과 임원은 하는 일 자체가 좀 다릅니다. 말단부터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에 대한 고민의 높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표님의 자녀는 바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바로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자녀가 사실 다른 직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아직 젊은 세대일 확률이 높은데요. 1년 만에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그다음에 급여도 높게 책정을 했을 경우에 혹시 어떤 과세 당국이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대표의 자녀를 말단으로 해놓고 급여는 경력이 많은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이 준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동일 위치에 있는데 한쪽만 더 많이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법에서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손비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를 계산을 할 때 송금 산입과 그리고 송금 불산입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동일 위치에서 대표의 자녀만 급여를 많이 주면 과세 당국의 부인으로 인해 송금 산입 처리가 안 돼요. 비용 처리가 불가하게 됩니다. 애초에 대표님 자녀는 경영을 해야 하는 만큼 일반 직원과는 하는 일이 다르므로 그에 걸맞게 직위와 급여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근로자는 직전 3개월로 하지만 임원은 직전 3년으로 일반 직원과 임원의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걸맞는 직위와 급여를 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임원의 급여와 상여는 근로자와 다르게 지급 규정을 이사회 또는 이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제 주주총회를 통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계 처리 시 비용 처리로 또 인정받은 송금 산입도 가능합니다. 네,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 네네. 네. 그럼 임원의 급여와 상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지급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자금 출처가 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로 증여세 낼 돈이 없는데 증여를 받으면 오히려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여와 그리고 상여 지급으로 이는 이제 증여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상속세의 경우에 내야 될 세금이 아주 크잖아요. 예. 상속 과표가 1억 원이라면 무조건 10%는 부과해하고 그리고 요즘 서울 아파트값 한 채가 30억 원대 과표이면 이제 30억 원대인데 30억 원의 과표이면 50%가 상속세입니다. 예, 이런 상속세의 경우 퇴직금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임원의 후계자, 그러니까 즉 자녀를 왜 임원으로 등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규정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대표님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제 규정은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절차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아까 일반 직원과 임원은 급여와 상여 그리고 지급 규정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이 과다하지 않아야 된다. 네네. 네. 네, 규정을 만들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야 하고 또 그 지급이 과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법인세법 시행령을 좀 보겠습니다.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보시면 상여금 등의 송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항에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 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하여 상여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그리고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규정 없이 상여금 등을 지급을 하게 되면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서 상여 처리를 하고 싶은데 상여는 월급이 아니니까 한 번에 지급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익은 배당을 통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비용 처리가 안 되니 상여 처리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다면 부인당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는 연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초과한 1억 원은 송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회사의 규정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이 이익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말에 한 번에 이제 상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과세 당국에 부인당할 수 있으니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세 당국의 부인을 당하지 않으려면 규정을 만들라고 하시는 건데 규정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정관의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의해 급여와 상여가 지급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규정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인 임원과 그리고 일반 직원의 지급이 너무 많이 나도 송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는 오너 CEO인데 주식이 없는 임원도 있습니다. 그 주식이 없는 임원과 대표님의 경력은 비슷한데 대표님만 많이 가져가면 이제 송금 불산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의 규정의 퇴직금 지급 횟수는 2배수인데 특정 임원한테만 4배수를 더 지급한다? 안 되는 것이죠. 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 간 차별을 두는 경우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녀를 임원에 등재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를 하고 또 임원의 보수와 상여, 퇴직금을 지급을 해서 자금 출처를 만들고 그다음에 향후에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금 재원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도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은 만들어져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익금으로 상여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것은 자녀 임원 등재뿐만 아니라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승계를 위해서 자녀가 말단으로 들어와서 임원으로 승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이제 어떻게 그러느냐. 나이도 어린 대표의 자녀가 임원으로 빨리 올라가면 이제 다른 직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중소기업에 자녀가 입사했다 하는 건 승계를 위한 것이고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눈치를 봐서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셨다라면 오늘 내용을 들으셨다면 충분히 왜 자녀를 임원에 등재해야 되는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지위에 걸맞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녀를 임원으로 등재를 해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